모방에서 짜집기에서 새로운 글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AI, 챗 GPT. 충격적인 일입니다. 능력을 키워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몇 번 반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디벨은 워낙 잘하지만 옛날에 구글 번역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100조 그러면 우리가 고니가 아니라 숫자 100조인 줄 알고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려요. 잘 못하는 거, 실수하는 것만 올리고선 그 구글 번역기를 놀렸죠.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걸 훨씬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은 이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왜 이거를 놀리기만 하지? 제가 한 4년쯤 전에 남미를 한 달 동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방 3개를 가지고도 호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자기 호텔을 갖다가 부킹스닷컴 같은 데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왔을 때도 체크인을 할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휴대폰을 들고 여기다가 스패너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영어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공항 직원이 영어를 못하고 스패너로 하면 그게 또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GPT 갖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이 놀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명령어를 넣게 되면 그 명령어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디지털 미술에서 상을 1등상 받은 게 인공지능이 그려준 거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잡지들이 인공지능의 표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지로 장식을 했어요. 어쨌든 생성한다는 거잖아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명령을 받고 기존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짜집기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짜집기해서 새로운 글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이라고 구별해서 지성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이 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아까 그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미드전이라는 걸 이렇게 장난삼아 여기도 아마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드전이 가지고 뭘 하냐면 파워포인트 이제 강연할 때 만들잖아요. 저는 천문학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나사라든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서 갖다 쓰기에 부족함은 없는데 이런 게 좀 걸려요. 2040년에 화성에 뭐 사람이 뭐 유인 탐사선을 보냈을 때 풍경 이런 것들 마땅히 원하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강연할 때 최근에 이제 파워포인트 할 때 몇 장씩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야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막 뒤져서 찾는 것보다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거.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고민. 결국은 기존의 원천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챗GPT가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모방된 정보만 계속 생산하면 원본 자체가 황폐화될 수가 있거든요. 짜집게 된 정보가 계속 생성됐을 때 원본이 황폐화돼도 과연 챗GPT가 여전히 고퀄리티의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냐? 모방본을 또 모방해서 원본보다 더 좋은 모방본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 원본의 생산이 막아져서 챗GPT가 황폐화될 거냐? 그게 아니고 원본의 모방본이 모방을 하면서 원본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인간 지성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점. 점점 더 좋은 결과들을 내밀면 어떡하냐.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잘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물어보니까 대충 물어보는 것들이 점점 그 정도가 표준이 돼버리면서 GPT가 대답해 주는 것들이 약 수준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얘가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진작에 안 물어보고 대충 물어보니까 이 친구 평균성이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논문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만이 이 챗GPT 시대에
자기가 이 사회 구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 해서 편집자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실제로 이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편집자예요. 자, 편집자는 저자에게 이런 식의 원고를 써달라고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원고가 들어오거나 기획 단계에서 저자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의 문제점, 1차 독자로서의 독자의 수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휘의 문제 이런 거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게 해줘요. 그러면 편집자는 누가 되는 거냐? 그 에디터십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디지털을 이해하는 능력만 아니라 리터러시에 디지털이 포함되는 거죠. 프롬포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범한 지식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이해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줘야만이 챗GPT 시대를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다 찾아주는데 지식은 그 무슨 책 읽어야 되냐 그러는데요. 난 지금이야말로 독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GPT 사용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에디터십 키운다는데 에디터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고 방식들을 내가 습득해 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독서력이 생긴다면, 리터러시가 생긴다면 지식은 오히려 금방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독서력,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 확실하게 없으면 되게 어려워질 거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데 아까 저희가 참 이때가 저희가 절묘할 때 예순이 됐다는 게 만약에 제가 55이었으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일단 예순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여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힘든 건 뭐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 첫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70대나 지금의 10대나 똑같이 첫 세대인 거예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거고 다 누구나 첫 세대로서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좀 어린 친구, 젊은 친구에게 좀 더 위로도 해주고 좀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인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